청주시가 13년 전 이뤄진 직물공장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소룡이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를 앞두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조은누리 양 실종 수색이 나흘째로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비구름이 점차 약해지면서 청주와 충주 등 5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린 비의 양은 오후 4시 기준으로 충주 수안보가 125.5mm, 괴산 119mm, 청주 100.9mm 등으로 100mm를 넘겼고 증평과 진천도 각각 97.5mm, 86mm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주말까지 충북 전역에서 70에서 150mm의 비가, 북부 일부 지역은 200mm가 넘는 비가 더 오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가뭄 대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 충주댐 등을 방문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을 찾아 충주댐의 수문 관리 현황과 여수로 공사 진행 상황,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충주시는 광역 상수도 요금 감면과 댐 지원 사업 지원금 배분 기준 변경 등 충주댐 피해 관련 지역 여론과 피해 보상 관련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조은누리 양 실종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노승일 청장의 지시에 따라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계, 청주상당서 형사과 등 수사 인력 50여 명을 조양 실종 사건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군, 소방 등 수색 인력 270여 명은 오늘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나흘째 집중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20세기를 풍미한 최고의 액션 배우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독특한 기합 소리와 노란색 운동복이 연상되는 이소룡을 꼽는 분들이 많죠. 46년 전 세상을 떠난 그가 충북국제무예 액션 영화제를 앞두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히어로 로닌의 앞을 막아선 한 남자. 유작인 사막유희 속 노란색 운동복을 입은 이소룡 빌리입니다. 로닌을 손쉽게 제압한 뒤 무장한 영국 특수부대원과 대결을 이어가는 빌리. 무기에 고전하다 위기를 맞는 순간 정무문의 절권 도달인 첸이 나타나 구해집니다. 빌리와 첸, 이소룡이 맡았던 두 영화 속 주인공이 맞대결을 펼치며 마무리되는 동영상. 박진감 넘치는 짧은 영상은 다음 달 개막하는 충북국제무예 액션 영화제의 예고편입니다. 관절이 있는 캐릭터 피규어를 활용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이어붙이는 스톱모션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움직임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저희가 손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하고 그거를 이제 사진을 하나 찍으면 그걸 쭉 이어붙이면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12장 정도로 찍으면 연출을 맡은 건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흥행시킨 김성호 감독입니다. 무예 액션 영화제의 취지에 맞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결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서로가 다른 영화에서 등장했던 어떤 그런 이소룡을 등장을 시켜서 약간 마주보고 싸우게 하면 그런 어떤 자신과의 싸움,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느낌들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6년 만에 다시 주인공을 맡은 이소룡. 첫 번째 영화제 트레일러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이소룡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인물이 다시 약간 살아 돌아와서 뭔가 그런 영화제를 통해 좀 부활한다는 느낌? 이소룡의 작품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무술 영화 50여 편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는 다음 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유지현 전 SBS 아나운서를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직위는 10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회 수준에 맞춰 평창 동계올림픽 외신 대변인을 맡았던 유지연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연 대변인은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대변인 등을 역임한 언론 홍보 전문가입니다. 충청북도 본회의장입니다. 지난 24일이었죠. 바로 이 자리의 주인인 사선의 임기중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청주시 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임기중 전 의원은 재판 과정 내내 나는 후원금 심부름꾼이었다. 나는 특별당비 전달자였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비와 후원금은 법에서 주고받도록 허용한 정치자금인데 왜 변명에 그치고 말았을까요? 정치자금법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다음 6가지 경우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은 평상시에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자가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1년에 5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 반드시 후원회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 2천만 원이 설령 후원금이었다 해도 법정 한도인 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럼 특별당비였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당규를 보면 특별당비는 당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합니다. 액수가 정해진 일반 당비, 직책당비와 달리 특별당비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특별당비가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좋겠죠. 그래서 당 재정에 기여한 당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배려할 수 있다는 당규까지 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특별당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에 120만 원을 넘는 당비를 낼 경우에는 반드시 수표나 카드, 계좌 입금 같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후원금이라 불러도 특별당비라 불러도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가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에도 룰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했던 은밀한 거래가 들통나면서 뜨끔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이 새겨둬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문제로 지역이 시끄러운데요. 이번엔 또 청주 강내면 소각장 인허가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청주시가 13년 전 이루어진 직물공장 환경 영향평가를 토대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해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94.8톤 소각시설과 200톤 건조시설 등 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이 추진 중인 청주시 강내면. 청주시는 지난 2017년 6월 적합 통보를 내줬고 이에 따라 업체는 이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금강유역 환경청의 최종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지난 2017년 10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의 시설 승인 전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채 적합 통보를 내준 사실이 청주시 미세먼지 특위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04년 제출된 직물공장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효가 훌쩍 지난 13년 뒤 아예 업종이 다른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적정 통보가 먼저 나갔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이제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합 통보를 다 내주고 2년이 지나 받아든 환경영향평가를 보니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유가크롬이 각각 기준치의 2.5배, 5.3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지가 KTX 선로와 인접해 안전 우려도 있는 상황.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KTX 선로까지 약 20여 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사업 계획상으로 굴뚝의 높이는 30m가 넘는데 지진이나 다른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뒤늦게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니 부동의 대상이라며 환경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청주시. 인허가권을 가진 청주시가 적합 통보를 해놓고 다시 환경청에 부동의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환경청에 좀 감안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가장 속 터지는 건 주민들.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음 달 내릴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기물 소각장을 강력히 결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 기존 10,000제곱미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9,951제곱미터로 변경 신청하는 꼼수를 부리다 청주시로부터 반려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 공장의 충주 조기 이전을 지원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충주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지 공급과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미세먼지 대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TF는 도와 시, 관계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테라스 문제 등으로 사기 분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충주의 더 테라스와 관련해 충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충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서충주 코하루 더 테라스의 부실 시공과 민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연립주택인 더 테라스는 지난달 12일 임시 사용이 승인된 가운데 세대별 테라스 공간이 조경 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기 분양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세명대가 서로의 유휴 부지를 사들여 상생 사업을 벌입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협약에 따라 신월동 세명대 소유 부지를 28억 6천만 원에 사들여 국민체육센터와 탁구장 건립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세명대도 옛 동명초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로 24억 원을 편성해 학생 동아리 시설과 문화 교육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괴산군이 3년간 시험 재배를 거쳐 올해 처음 일선 농가에서 재배한 황금맛 찰옥수수를 수확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금맛 찰옥수수는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고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개 한 상자가 12,000원이고 30개 한 상자인 냉동 옥수수는 3만 원입니다. 황금맛 찰옥수수는 괴산에서만 생산하던 대학 찰옥수수가 전국으로 퍼져 변별력을 잃자 괴산군이 괴산에서만 생산하는 특화 작물로 집중 육성하는 신품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통신업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소병진 판사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신 대기업 관계자에게 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통신업 관계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이들과 공모해 뇌물과 횡령을 통해 50억 원대를 가로챈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는 현재까지 해외 도피 중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교직원들의 복장이 한결 간편해집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